가깝지만 낯선 진료실의 의사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홍성호입니다. 오늘 너무 훈훈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아닙니다. 네, 사실 제가 여기 훈훈함 담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구역 담당 난데 뺏긴 것 같아요. 자, 오늘 훈훈함도 드리고 알찬 정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회전근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회전근개 정확하게 뭔가요? 회전근개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많이 듣는 얘기죠. 힘줄인데 그래서 총 4가지의 근육입니다. 네. 앞쪽은 견갑하근, 이쪽은 극상근, 뒤쪽은 소원근과 극하근이라서 총 4가지의 근육을 저희가 회전근개라고 부릅니다. 자, 이 회전근개라는 게 이 제목에서 느껴지다시피 이 뭔가 이 회전하는 역할에 관여할 것 같은데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회전근개는 일단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회전을 담당하는 근육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근육, 4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 움직입니다. 근데 각각의 근육이 따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총 4가지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회전근개라고 부르고 팔이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안정성도 약간 담당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어깨를 아야 하고 다칠 때가 있는데 제 주변에도 꽤 많이 다치더라고요. 다치죠, 맞아요. 그렇죠. 대체 이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 뭡니까? 가장 흔한 원인은 퇴행성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가 덜 갑니다, 힘줄에. 그러면 힘줄을 쓰면서 힘줄 자체가 퇴행하게 되고 찢어지게 되고 그러면 팔이 생기시는 거죠. 최근에 운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테니스, 배구, 요새 또 골프 엄청 많이 하시는 것처럼 많이 쓰면 쓸수록 닳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안 했던 운동들 많이 하다 보니까 어깨는 자연스럽게 찢어지고 닳는 거죠. 가끔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도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되게 극소수고요. 대부분 만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노화에 따라서 이 퇴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면 이게 되게 흔한 질환인가 봐요. 그럼요. 당연히 저희 어깨 만성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근데 이 파열된다 그러니까 딱 느낌 자체가 너무 센데 이게 통증이 대단히 아픈가요? 그렇죠. 아프니까 병원에 오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당연한 얘기라서요. 이 삼각근 주위 그리고 심하면 등 쪽까지도 아픈 게 특징이고요. 가장 특징적인 건 나간통이신데 어깨가 아프신 게 밤에 누웠을 때 특히 환측으로 누웠을 때 아프신 게 가장 흔한 증상이시고 어깨가 약간 덜그덕거리는. 보통 저희가 어깨 아프면 소리가 나요 그러시는데 대부분 정상이거든요. 근데 진짜 힘줄이 찢어져서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뼈가 부딪혀서 덜그덕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덜그덕거리면 이거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럼요.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치료는 당연히 비수술적인 거랑 수술적 치료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내지는 다양한 주사 그리고 여러 가지 물리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경감시키고요. 이런 비수술적 치료가 듣지 않는 경우나 힘줄이 이제 완전히 파열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이전에는 이제 째서 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요새는 대부분 관절경이라고 해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봉합을 시도하고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일열봉합과 이열봉합. 잘 모르시겠죠? 알아듣겠습니다. 한 줄로 묶거나 2줄로 묶거나. 미리 공부하셨나 예. 보다. 요즘도 알아들어있죠? 그래서 일열봉합은 간단하게 한 줄로 바깥쪽에 저희가 나사를 박습니다. 나사가 뭐 이렇게 쇠가 아니고요. 플라스틱에 녹는 뼈 성분이 돼 있어서 당겨서 꼬매는 거죠. 제일 심플합니다. 간단하고. 대신 이열봉합은 그 부착 부위 안쪽과 바깥쪽 2개의 나사를 박다 보니까 조금 더 예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봉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정형외과 Q&A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이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역시 파열 정도가 심하면 당연히 더 아프겠죠?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그래요? 대부분 비례하지 않습니다. 안 아프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추후에 내원했을 때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파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혹시 그런 거 있을까요? 뭐 이렇게 안 아프지만 요런 거 좀 불편하면 오셔야 된다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 범위는 멀쩡한데 밤에 아프실 때
어깨를 90도 이상으로 하는 활동들. 어깨 위로 쓰는 걸 많이 하신 분들은 통증이 생기면 그건 어깨 문제가 생기신 거죠. 아, 그럴 땐 꼭 가야 되고 통증이 작더라도 병원에 내원해서 진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통증에 비례해서 병원을 방문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듣는 건 여러 가지 환자의 과거력 등 현재 상황을 듣다 보면 이게 진짜 작은 건지 큰 건지 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어깨 만성 통증의 가장 흔한 두 가지 원인이고 네. 어깨를 보시는 분들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아, 거기 그래요? 때문에 그래서 가장 흔하게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이 통증이 있는 건 마찬가지신데 네. 이제 본인이 직접 움직였을 때 예. 통증이 심하고 남이 들어도 아프다 그러면은 오십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어깨 관절이 굳어 생기는 병이시기 때문에 네. 본인이 하도 남이 들어도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팔이 보통 이렇게 안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화장실에 갈 수 힘들고 속옷 채우기 힘들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남이 들어주면 대부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프지만 돌리는데 문제 없어요라고 하시고 환자분들이 통증에 비해서 진찰했을 때 괜찮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회전근개 파열도 오래되시면 오십견 비슷하기 때문에 팔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무조건 오십견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방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아, 야, 이거 뭐 자꾸 틀리지? 어깨 경과진 스트레칭 그리고 충분한 준비 운동 평상시에 근력 강화를 동반해서 하신다면 같은 운동을 하셨을 때도 훨씬 다치지도 않고 뭐 설사 힘줄이 찢어지거나 안 좋은 상태여도 저희가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더 그 찢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회전근개 파열은 다른 질환에 비해 회복도 좋지 않고 그리고 회복도 느리기 때문에 충분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회전근개 파열과 치료법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만 이렇게 딱 끝나면 닥터하우스가 아니죠. 닥터하우스의 코너 속의 코너,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에서 회전근개의 건강한 운동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가시죠. 네,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 요번에 이제 회전근개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배워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운동 뭘까요? 일단 첫 번째 운동은 후방 관절랑 스트레칭입니다. 아, 후방 관절랑은 어딘가요? 그렇죠. 궁금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오십견이 생기면 가장 많이 굳는 게 후방 관절랑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따라해 보시죠. 네. 앞으로 팔을 뻗으시고 반대쪽 팔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지그시 쭉 당겨주십시오. 이게 주의하실 게 위를 들어 올리시면 안 되고요. 잘못해서 너무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충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을 만들 수 있고 본인이 느끼시기에 등 쪽이 약간 타이트함이 느껴지신다 하시면 올바르게 운동하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두 번째 동작 배워볼까요? 네, 수건이 준비되어 있죠. 네. 팔이 이렇게 안 돌아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운동. 좋습니다. 일단 아프신 팔을 뒤로 보내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 수건을 돌려서 떨어뜨립니다. 아, 그리고서 반대쪽 손을 잡으시고요. 네. 안 아픈 손 이용해서 쭉 올립니다. 근데 이게 해보시면 네. 저희는 이제 팔이 잘 돌아가니까 되는데 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운동입니다. 이게 팔이 안 만나지기도 하고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놓으시고 네. 보통 안 돌아가시면 오른쪽 엉덩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반대쪽 팔로 손을 잡아주십시오, 뒤로. 그 상태에서 살짝 올리는 걸 했다가 네. 환자분들이 아픈 그 범위에서 조금만 더 갑니다. 근데 아픈 범위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조금씩 가면 그게 조금씩 운동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세 번째는 이제 스트레치 아닌 근력 강화 운동. 예. 이렇게 수건을 말아야 됩니까? 네, 수건을 꼭 말아야 됩니다. 네. 수건이 없으시면 베개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운동 밴드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인데요. 일단 겨드랑이 수건을 끼워주시죠. 이렇게. 끼워준 상태에서 외전하면은 쭉 건너편에다가 네. 고무줄을 매답니다. 그리고 쭉 아.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천천히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뇌회전 운동인데요. 마찬가지로 공을 이쪽에 걸고서 네. 살짝 돌린 상태에서 돌립니다. 아, 반대로. 반대로. 그래서 포인트는 걸치고 운동을 하되 천천히 통증이 있을 정도. 안 아프시면 전혀 운동이 되지 않고 알겠습니다. 스트레칭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전 근개에 좋은 운동까지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아, 오늘 어떠셨습니까? 무엇보다 제가 소개해드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환자분들 추후에 어깨 아프신 거 진단하시고 치료받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